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죠. 리오프닝이 폭발했습니다. 어우 진짜 폭발했어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월 중국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이 구매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지수가 조사를 했더니 와 여러분 보세요. 52.6입니다. 이게 평균이 말입니다. 평균 기준선이 50이에요. 52.6이라는 숫자는요.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2년 4월에 53.3을 기록한 이후에 최고 수치입니다. 전월치가 50.1이고요. 시장의 예측치가 50.5였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오른 거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 거의 제가 리오프닝 폭발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수치로 봤을 땐 진짜 리오프닝 폭발입니다. 게다가 구매관리자잖아요. 구매관리자라는 게 기업의 구매관리자는 제품을 계속 소싱을 하는 원자재 소싱하고 그런 사람이 구매관리자인데 기본적으로 생산, 출하, 재고, 고용까지 다 보는 지표거든요. 이게 52.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중국이 리오프닝이 굉장하다. 게다가 2012년 4월 이후로 최고치니까 팬데믹 쇼크를 넘는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추세선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V자예요. V자. 2022년 2월에 50이었거든요. 50. 그것이 여러분 2022년 2월 이후에는요. 그야말로 기준선 밑에서 헤맸습니다. 기준선 밑에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었나 하면 이게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52.6이 되니까 이게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신 PMI 지수라고 있습니다. 차이신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수출에 중점을 둔 지표거든요. 차이신 지표는요. 그런데 이 차이신 지표조차도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2월에 차이신 제조 PMI 역시 51.6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50.7이었는데 51.6이니까 중소기업도 좋고 수출도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예요. 전월치 대비해본 49.2에 대비하면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이거는 결국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의 경기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월에 56.3%, 56.3입니다. 엄청나죠. 1월에 54.4였는데 56.3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54.9였거든요. 54.9. 여기에 비하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표로만 보면요. 중국은 팬데믹 쇼크를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회복세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5.5%를 넘어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3% 성장했는데 5.5% 성장을 하면 중국이 신난 거죠. 그러면 우리 수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출도 이게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 기술력이 더 앞서서 반제품을 더 많이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가져가긴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중국의 리오프닝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아지는 지표가 있는가 하면요. 나빠지는 지표도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위안 달러 환율 말입니다. 2월 28일 현재 6.948 위안입니다. 달러당.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위안화의 가치가. 위안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작년 11월 1일에 7.3257까지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글쎄 이게 중국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시 포치로 간다는 것은 환율이 약세인데 약세라는 것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보복 소비는 지금 작년 12월 그리고 올 1월 올 2월 3개월 천하로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위안화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 시장에서 읽기는요 시장에서 읽는 것은 미중 갈등이 더 표면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폭발을 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해서 말입니다. 위안화 지표를 봤더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 반드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2월 24일까지는 지금 별 반응이 없습니다. 946.68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많이 갈 때는 2022년입니다. 1월 7일에 5109.60까지 갔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6분의 1토막 났나요? 게다가 2월 17일에 974.66에서 2월 24일 한 주 만에 말입니다. 946.6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위안 달러 환율은 포치라고 해서 7위안에 점점 다가가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00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중국이 수출보다는 내수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금리를 동결시켜 가면서 돈을 많이 풀잖아요. 이것은 내수에 신경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라 돈으로 내수를 살려간다. 이럴 경우 우리 수출에도 그렇게 크게 말입니다. V자 회복이 될 만큼 크게 성장을 회복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상황 자체를 보면 중국 경제는 분명히 리오프닝으로 폭발적으로 V자 반등이 있을 거다 하는 게 지표인데 실질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보거나 혹은 세계 물동량을 보면 아직까지 냉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요. 중국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에 과거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좋아진다고 무조건 우리가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